조국 법무부 장관과 연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강제 수사를 받는 일은 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네, 오늘 관련 내용을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나서 의혹된 연루된 곳들의 압수수색은 쭉 단행이 되었습니다만 그러면서도 조 장관의 자택은 제외가 됐었는데 이제 조 장관의 거처까지 압수수색을 검찰이 했습니다. 네.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지금까지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유일한 목소리라면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지금 정경심 교수 등은 이제 피의자로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통상적으로 증거 수집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곳이 피의자의 집입니다. 예. 근데 이제 집을 압수수색하지 않는 건 봐주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초반에 좀 있었어요. 네. 근데 아마도 이제 범죄 혐의가 좀 소명이 좀 부족해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일단 하나 좀 궁금한 거는요. 일단 집을 압수수색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컴퓨터 등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기록들이죠. 근데 컴퓨터 하드디스크 2개는 그 정경심 교수의 투자를 맡고 있는 그 증권사 직원 김모 씨가 이미 제출을 했죠. 예. 그 외에 어떤 자료들을 찾을 것인가에 관련해서 일단 얘기가 나오는 건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됐다라고 지금 검찰에 기소를 했죠. 정경심 교수를. 예. 근데 원본은 못 찾았습니다. 그죠? 이제 혹시 원본이 집에 있는지도 체크를 해야 될 것이고 사모펀드 관련 자료들이 집에서 남은 것들이 더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 같고요. 일단 조 장관 같은 경우에도 그 김모 씨가 하드디스크 교체해주고 수고 많았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했죠. 혹시 증거인멸을 교사한 건 아니지만 예. 증거인멸을 알고도 묵인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방조 혐의가 인정되는 건 아닌가 이런 부분도 좀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압수수색이 발부됐다는 건요. 혐의 입증에 자신이 생겼다, 소명이 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부분입니까? 일단 두 가지를 다 봐야 되는 게요.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안 됐다가 이번에 발부가 된 것이라면 그 전까지는 범죄 혐의가 소명이 좀 부족해서 영장 발부 요건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수사를 통해서 이제 영장 발부가 가능할 정도로 수사가 진행됐다라고 볼 수도 있고 예. 또 하나 측면은 검찰에서 아직은 부족해서 지금 모아서 가지고 있는 증거만 가지고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집에서도 확인할 게 있어서 영장을 다시 재청구한 것이 아닌가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압수수색이 다 진행된 이후에 압수물 분석 과정을 거쳐봐야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택 PC에서 이제 조 장관의 딸과 단국대 장영표 교수 아들의 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증명서 네. 파일이 발견이 됐는데 조 장관 아들과 장 교수 아들의 어떤 품앗이 인턴 논란이 일었던 부분이기도 하지요. 이거에 대해서 장 교수의 아들이 검찰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이게 인턴십이 허위였다라고 신의를 사실상 했기 때문에 위조 가능성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장영표 교수가 누구신가 하실 텐데 이제 그 조국 교수의 딸이 그러니까 제 논문 일저자가 됐었던 그 논란의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게 소위 말하는 서로 인턴 품앗이 해주는 것 아니냐. 예. 이쪽 딸은 저 학교 가서 좀 혜택을 받고 예. 저쪽 아들은 서울대 와서 혜택을 받고 그런 논란이 좀 있었죠. 스펙 쌓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장 교수의 아들이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권법센터에서 인턴 과정을 제대로 수료하지 않고 그 수료증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진술을 했어요. 예. 근데 문제는 서울대 관계자 중에 이 증명서를 발급해줬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네. 이게 또 동양대 발급은 초창장하고 좀, 받았는데. 그러니까 발급받은 사람은 있는데 해준 사람이 없으면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죠. 그렇죠. 근데 또 이번에 그 자택의 컴퓨터에서 일단 그 인턴십 프로그램과 관련된 이 인턴 증명서가 또 파일로 발견됐다고 하니까 네. 이 혹시 이것도 동양대 그 표창장처럼 혹시 이것도 위조된 것이 아닌가라고 예. 이제 검찰이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네. 때문에 이제 셀프 발급에 네. 대한 부분들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조 장관도 오늘 여기에 대한 언급을 네.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어떤 특별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악의적이다라면서 법정 대응을 조금 시사를 한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사실 지금까지 그러니까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나오는 얘기들은 조국 장관과 직접적 관련이 있다는 내용들은 나온 게 없었죠. 거의 대부분 조국 장관의 부인이나 딸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이번 내용은 왜 논란이 되고 있냐면 이 학교가 어디입니까? 서울대학교죠. 그렇죠. 그리고 조국 장관이 그 당시 교수로 재직 중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조국 장관도 여기 개입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조국 장관에게 직접 화살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제 언론 보도가
뭐 사실상 뭐 이게 다 위조됐다. 이거는 뭐 셀프 발급이다. 이게 좀 단정적으로 나온 부분 관련해서는 사실 아직 확인된 건 없습니다. 완벽하게. 예. 이제 그게 좀 단정적으로 나온 언론 보도에 의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시하는 건 이 조국 장관이 이제 본인 개인의 혐의하고도 관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라고 판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검찰이 그 앞서서 20일에 그 공익인권법 센터장을 지낸 한인석 한인석 교수. 형사정책연구원장을 조사를 했는데 일단 관련 의혹은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관건은 일단 아무리 봐도 뭐 그 조국 장관의 개입 여부가 될 텐데 이 부분은 이제 검찰이 어떻게 파헤치냐일 것 같아요. 네. 또 지금 이 한인석 교수가 형사정책연구원 원장과 조국 교수가 굉장히 막역한 사이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또 논란이 된 건데 그렇죠. 이게 딸과 아들이 2009년, 2013년에 각각 서울대학교에서 인권법센터에서 이제 인턴 수료증을 받았는데 예. 그때 인권법 센터장이었어요. 예. 그러면 사실 그 정도의 친분이 있는 그 사이의 자녀라면 네. 기억이 나죠, 보통. 그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발급해준 여부에 대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대체적으로 좀 부인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였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결국 그 이 인턴 나중에 하고 나서 받았던 이 수료증 같은 것들은 도대체 어떻게 나온 것인지가 계속 이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조국 장관의 개입 여부를 앞으로도 이제 계속 수사를 할 텐데 네. 만약에 이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그러니까 의혹이 사실로 네. 드러나게 된다면 어떤 혐의를 좀 받게 되는 그러니까 예를 건가요? 들어서 지금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도 그 당시에 자기는 발급해 준 적이 없고 예를 들어서 예. 근데 당시 조국 교수 지금 조국 장관이 예를 들어서 셀프로 발급을 해줬다. 네. 네. 이건 뭐 순전히 완전히 가정입니다. 네. 지금 뭐 이 부분 또 혹시라도 오해하시면 안 되니까. 네.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서울대학교는 일반 사립학교랑 달라서 공문서 위조입니다. 이건. 아 그렇게 되는 네, 거군요. 공문서 위조고. 공문서군요. 네, 이 공문서가 예를 들어서 이 아들 또는 딸의 학교 지원에 사용됐다면 이제 공문서 위조한 걸 또 위조한 걸 행사한 게 되죠. 그렇죠.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또 충북대 아주대 로스쿨도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조국 장관 이제 아들이 로스쿨로 지원할 당시에 이 관련된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이 있는지 그 입시 과정이 어땠는지 그 부분까지 전방위적으로 좀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결과적으로 경찰이 수사 범위를 좀 이렇게 확대했기 때문에 당초에는 이제 전 교수를 좀 빨리 소환하지 않겠냐는 그 예상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것 때문에 좀 늦춰진 상황인 건데 공개 소환이 가능할 것인가 또 언제쯤 부르게 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좀 커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검찰 입장에서는 공개 소환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왜냐하면 이것도 비공개 소환하게 되면 또 다른 특혜, 말이 나올 수 있겠죠.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검찰도 그냥 전공법을 택할 가능성이 지금으로 봐선 좀 더 높아 보이고요. 예. 원래 얘기는 이제 지난 주말 이번 주 초 정도 정경심 교수가 소환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일단은 이제 검찰 입장에서도 현직 법무부 장관의 부인입니다. 근데 한 번 부르고 다음에 또 부르고 또 부르고 하긴 힘들잖아요.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증거 자료를 모아놓고 예. 한 번, 길어도 2번 정도의 조사를 마무리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지금 최근에 있었던 뭐 익성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이나 이 압수물 분석 등을 좀 어느 정도 거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최소한 이번 주 중 내에는 소환이 될 것으로 일단 보이는 상황입니다. 예. 자, 저희 다음 이슈입니다.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현제 예.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 남편 박 씨가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예. 먼저 이 재판 기피 신청서라는 게 어떤 건지부터 짚어볼까요? 근데 이제 재판을 딱 받을 때요. 굉장히 나한테 불리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누구와 좀 관계도 좀 있는 것 같고. 이제 그러면 나한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좀 어렵죠. 그래서 나 이 재판부 말고 다른 재판부를 통해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가 기피 신청입니다. 근데 재판이 그렇게 치우칠 수 있어요? 본인의 실제로- 기호인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건 네네. 지금 재판부 그 부장 판사와 예. 이번에 조현아 전 부사장의 담당 변호사가 학교 동문이다라는 얘기가 있긴 한데 이제 이런 과정에서 뭔가 좀 그러니까 공정하지 않게 재판이 진행되는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지금 기피 신청, 그러니까 이 재판부를 빼달라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 재판부 말고 다른 재판부에서 진짜 공정성을 회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심사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제 2009년에서 좀 조사를 해봤는데 2018년까지 기피 신청이 이게 흔치 않아요. 재판부 바꿔달라는 얘기가 좀 쉽지 않은데 이게 만약에 기피 신청이 안 받아들여지면 이 재판부 계속 재판해야 돼요. 그럼 아무래도 재판부에서 기분 별로 안 좋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 그러니까 보통은 잘 안 하는데 기피 신청 8,353건 중에 받아들여진 게 11건입니다. 매우 적군요. 확률이 한 0.13% 정도 되네요. 거의 뭐 그러니까 기피 신청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일단은 지금
조현아 전 부사장의 남편 입장에서는 변호인은 이거 여기서 안 되면 기피 신청 만약에 안 받아들여지면 이건 신청이기 때문에 이 신청을 또 불복할 수 있어요. 신청에 예. 대한 결정을. 예. 그건 항고 재항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대법원까지 가겠다. 이 기피 신청만 가지고 이혼 소송 말고 예. 지금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일방적인 재판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면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까지 갈 것이다라고 네. 하는데 글쎄요, 아까 가능성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0.13이라고 네, 하셨죠? 13%. 굉장히 좀 낮은 수치인데 어떤 결과 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기피 신청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법원 측에서도 뭔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 경우는 받아들여진다기보다 지금 재판이 어찌 보면 조현아 전 부사장의 남편 측의 입장에서 보면 좀 뭔가 불공정함이 느껴진다는 것에 대해서 언론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우회적으로 기피 신청을 하는 게 아닐까. 이건 뭐 제가 그 변호사의 속마음으로 들어가 보진 않았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남편 측에서 하는 얘기는 아이들하고 면접 교섭도 좀 6개월째 못 하고 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조현아 전 부사장이 그 아이들한테 막 소리 지르는 그런 영상이 영상이 공개가 있잖아요. 됐죠. 그 영상을 공개한 것 자체가 아동학대다 뭐 이런 취지로 그래서 지금 조현아 부사장 측에서는 남편 내 친권을 박탈해달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이걸 아동학대로 보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지금 아이들을 이제 면접 교섭을 하지 못하니까 네. 이게 결국 재판부에서 조현아 부사장 측의 얘기만 들어주는 것 아니냐 이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아까 뭐 동호 반복되겠습니다만 정관예우로 재판이 좌우된다고 저희가 추측하기에는 좀 뭐 무리가 있겠죠. 그런 부분은요. 네, 사실 이제 예. 민사재판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정관이유라는 게 작용되기 좀 어렵고요. 이제 과거에는 이제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양형은 이제 형을 선고할 때 재판부에 재량이 많잖아요. 이제 그때 그런 게 많이 작용이 됐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민사는 증거만 가지고 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사실 더더욱이나 받아들여지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가지 이슈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